여러분들은 약을 드실 때 항상 물로만 드시나요? 커피를 마시다 약 먹을 시간이 됐을 때 물이 없다면 혹시 그냥 한 번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며 커피랑 약을 같이 드신 적 한 번도 없으신가요? 저는 가끔 귀찮아서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심지어 콜라랑 마실 때도 있고요. 꽤나 많은 종류의 약들을 그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꽤나 많은 종류의 병들에 시달려 봤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좀 걱정이 되죠. 부작용은 없을까? 괜찮으려나? 약은 물로 먹고 1, 20분 지나고 커피를 폴랑 마신 적도 많습니다. 약이랑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괜찮을까요? 어쩌면 약효가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취재했습니다. 커피와 약의 관계 말입니다. 왠지 같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조합이지만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커피와 같이 먹는 게 상관없는 약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있으니 약 드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약장에 가장 많이 있는 가정용 상비약이라고 불리는 약들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약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진통제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약이니까요. 해열, 진통 성분이 들어있는 약들은 대부분 안전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록소프로펜 등 시중에 팔고 있는 대부분의 진통제의 성분들 말이죠. 보통 타이레놀, 브루펜, 이브노펜, 펜잘 등의 시판명들을 가지고 있죠. 이 약들이 커피 때문에 약효가 사라진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파는 약 이름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보통의 진통제라면 다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감기약입니다. 종합감기약 중 코막힘 증상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있는 판콜, 테라플루, 타이레놀 콜드, 코프 시럽 같은 약들의 경우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약들에는 슈도에페드린이나 페닐레프린 같은 코막힘을 뚫어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원래도 심장을 조금 자극합니다. 혈관을 수축시켜 코 점막의 붓기를 빼는 역할을 하죠. 여기에 커피의 카페인까지 들어가면 두근거림, 불안, 손떨림 같은 증상이 가끔 나타나기도 해요. 약 효과가 없어지거나 큰 문제가 생긴다기보다 원래 카페인이 갖고 있는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은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약이 위험해진 게 아니라 카페인이 과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약들 대부분이 약효와는 큰 상관없습니다. 소화제나 경구용 피임약, 또 지르텍으로 유명한 각종 알러지 약 등도 커피랑 같이 먹었다고 약효가 없어지진 않죠. 다만 커피가 위산을 자극해서 속이 쓰린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건 약효 문제가 아니라 위자극의 문제일 뿐이죠. 그러니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매일 커피와 같이 먹는다면 속쓰림이 심해질 수는 있으니까 그건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커피랑 약, 그냥 같이 먹어도 다 괜찮은 거 아니야? 강력하게 안 되는 금기약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전에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약 때문에 카페인의 부작용이 증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코막힘에 쓰는 약과 마찬가지로 일부 항생제도 마찬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면이나 초조, 심박수 증가 같은 증상 말이죠. 특히 시프로플록사신 같은 일부 퀴놀른 계열의 항생제는 카페인 분해를 늦춥니다. 그래서 카페인의 부작용이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이 계열의 항생제는 비뇨기계에서 처방이 많이 되니까 비뇨기계의 약을 처방받으시는 분들은 커피는 일단 끊는 게 좋습니다. 항생제가 안 듣는 걸 걱정할 게 아니라 카페인이 세게 작용하는 걸 걱정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안 되는 금기의 약들, 진짜로 피해야 하는 약들입니다. 이 약들은 부작용 문제가 아니라 약효 자체가 떨어지는 조합입니다. 첫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인 신지로이드, 유트록스, 신지록신 등 레보트록신이 주 성분인 약은 인체 흡수율 자체가 낮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다른 음료와도 같이 먹으면 장벽에서 흡수를 방해해 호르몬이 제대로 체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동일 용량을 먹어도 약이 추구하는 목표치에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은 이 약을 드실 때 공복에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골다공증 약입니다. 이 약도 커피가 약 성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안 먹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커피의 카페인, 폴리페놀, 산성 성분이 장 점막에서 약 성분하고 물리적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장벽을 펼친 것처럼 약의 흡수를 막죠. 골다공증 약은 칼슘, 마그네슘, 철분과 함께 있으면 체내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커피는 위, 장, 환경을 바꾸고 미네랄 이동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인체는 커피도 음식물로 생각하니까요. 골다공증 약도 갑상선 약과 마찬가지로 공복에 물과 함께 복용을 권장하는 거죠. 체내 흡수율이 지극히 낮은 약 중에 하나니까요.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는 약과 함께가 아니더라도 커피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량으로 배출되진 않아도 카페인은 체내 칼슘을 배출시키는 일을 하니까요. 이뇨작용을 통해 소변으로 나가는 거 말입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골다공증 환자에겐 중요하니까 말이죠. 세 번째는 철분제입니다. 커피는 철분 흡수를 강하게 막습니다. 빈혈약 먹으면서 커피 같이 마시면 체내에 흡수되어야 할 철분이 흡수가 되지 않고 바로 밖으로 다시 나가게 돼요. 커피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빈혈약의 철분을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몸 안에서 철분의 이온 상태에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체내에서 흡수가 안 되는 빈혈 환자의 소중한 철분 이온을 폴리페놀이 끌어안고 절대 놔주질 않는 거예요. 결국 너무 큰 덩어리라 흡수되지 못한 철분 이온은 폴리페놀과 함께 몸 밖으로 다시 배출돼 버립니다. 단독이라면 모두에게 이로울 철분 이온과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자기들끼리 합쳐져서 그냥 밖으로 탈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혈약이나 철분제 드시면 절대 커피는 마시면 안 되겠죠. 네 번째, 중추신경계에 강하게 작용하는 약입니다. 강한 진정제나 일부 정신과 약은 커피와는 안 맞아요. 진정제, 항우울제 등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인데 카페인은 같은 신경계에 각성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약의 목표 약효를 교란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계열의 약을 드실 땐 반드시 카페인은 1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먹거나 잠시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주의해야 할 약들을 알고 커피를 마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약 효과는 훨씬 높아지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약 성분을 일일이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의사나 약사님께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모든 의사 약사분들은 공통적으로 물과 같이 드세요 라고 하실 겁니다. 모든 약의 임상실험은 물과 같이 먹는 걸 전제로 하니까요. 우리가 궁금했던 건강 지식을 이렇게 팩트로만 확인하는 웰니스노트 스튜디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큰 사랑 부탁드립니다.